안 돼. 지호야. 눈 좀 떠봐, 아빠야. 제발. 새까만 아스팔트 위 쏟아지는 빗줄기가 핏물과 기름을 뒤섞어 지옥도 같은 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찢겨나간 차량의 파편들이 부서진 희망처럼 흩뿌려진 그 중심에서 황기찬의 절규가 밤의 정적을 칼날처럼 베어냈습니다. 그의 품에 축 늘어진 황지호는 미동조차 없었고 아이의 채호는 차가운 비에 씻겨나가듯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액체가 아이의 싸늘한 뺨 위로 쉼 없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 된 강세리의 차는 마치 거대한 주먹에 얻어맞은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방패처럼 다른 차 한 대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진 채 막아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태호는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피를 흘리며 고개를 떨군 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강재인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세리를 향한 복수, 황기찬을 향한 지옥.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던 파멸의 끝이 이토록 무고한 피로 얼룩진 폐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패배한 끔찍한 종말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전날 밤 황기찬의 서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황지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그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기만으로 가득했는지를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조차 이 진실 앞에서는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암세포가 그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 종이 한 장은 그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살의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내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당신 아들이든 아니든 지호는 당신 아들로 살았고 나는 당신 아내로 YL그룹의 안주인이 됐어. 우리가 함께 강재인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고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뒤섞여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을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재인? 그래, 재인이 내가 어리석었지. 당신 같은 독사를 품에 안고 내 진짜 행복을 내쫓았으니. 하지만 강세리, 이제 당신은 끝났어. 지호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당신은 그저 내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쓸모있는 패일 뿐이지. 황기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김도희의 블랙박스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영상만 있으면 그는 강재인 앞에서 최소한의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강재인을 향한 뒤틀린 사랑과 집착뿐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에서 강세리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재인이라는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자신에게는 결코 행복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강재인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강세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 YL그룹의 모든 비리를 밝히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파멸을 목전에 둔 강재인은 잠깐의 평화를 느끼며 늦은 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과의 통화를 마치고 익숙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강재인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축을 울리는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번뜩이며 자신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세리의 광기 어린 눈과 마주친 순간 강재인은 피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강세리의 증오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몸이 차에 들이받치기 직전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 한 대가 경적을 길게 울리며 강재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대의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서로 뒤엉켰습니다. 강재인을 보호한 차량은 바로 태호의 차였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황지호를 뒷좌석에 태운 채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강재인을 향해 돌진하는 강세리의 차를 발견한 태호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핸들을 꺾어 강재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황지호마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강세리, 내가 너를 반드시. 황기찬은 핏발선 눈으로 강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위안 말기 판정을 받고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던 그에게 황지호는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은호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강세리가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강재인과의 관계도 YL그룹의 회장 자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숨겨두었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김도희가 죽어가던 그날 밤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목소리와 그냥 가요 빨리 라고 외치는 강세리의 잔인한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황기만 형이 은호를 유괴하도록 사주했던 통화 녹음 파일, 강세리가 H&K 컴퍼니와 이중계약을 맺었던 서류들, 그리고 자신이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을 방관하며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날의 증거가 담긴 볼펜 녹음기까지. 황기찬은 지난 몇 년간 자신과 강세리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인의 범죄 기록을 정리하는 사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서류 봉투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가 자수하러 간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강세리는 밤새 공포에 떨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찬 씨, 우리 이제 어떡해? 태호까지 죽었어. 하지만 이건 사고야. 강재인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 돼. 응, 내 말 듣고 있어? 황기찬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세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강세리. 넌 그냥 실수였겠지. 내 인생 전부가 실수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야. 황기찬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섰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앉은 황기찬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김도의 대리뺑소니 사건의 진범은 저와 강세리입니다. 그리고 YL그룹 강규철 회장님의 사망 또한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YL그룹 일가의 비극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사건의 중심에 있던 황기찬의 손에 의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자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해서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태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강세리가 명백한 사리를 가지고 강재인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강세리는 황기찬의 집에서 지호를 잃은 슬픔에 빠진 척 연기하며 노숙자와 황기만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지호 제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지만 다 강재인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살인? 내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 증거 있어? 황기찬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다 설명해 줄 거야. 황기찬 씨는 지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의 모든 악행은 끝났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황기찬이 날 배신할 리가 없어. 이건 다 강재인의 음모야. 그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이거 나.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차가운 수갑 소리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강세리를 보며 노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7살의 지능으로 돌아간 황기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자수와 강세리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재인은 병실에 누워있는 최자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기억을 잃었지만 딸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슬픔을 느끼는 듯 연신 강재인의 손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강재인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함께 슬픔을 견뎌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지독했던 악연의 증거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모두 올랐습니다. 법정안 모든 증오와 비극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어떤 미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담담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단 한 번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두 강재인의 음모예요. 저 여자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녀의 악에 바친 절규가 법정안을 울렸지만 차갑게 식은 판사의 눈동자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모든 증거는 거짓이었고 그녀의 모든 진술은 자기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살인 방조 및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모든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위안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황기찬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서 서서히 쓰러져갈 자신의 마지막을 그는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살인, 살인미수, 살인교사, 사체 유기 등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 법의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피고인 강세리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세리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소리를 내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죽어야 할 건 강재인이란 말이야. 강재인. 그녀의 저주는 텅 빈 복도를 울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몇 달 후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태호와 황지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극의 밤 자신을 대신해 쓰러져간 두 생명 앞에 그녀는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짜릿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차가운 비석과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빛, 그리고 깊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녀의 혼잣말에 대답하듯 김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복수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상대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면 나도 그 지옥 바로 앞까지는 가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재인 씨는 돌아왔어요. 이제 그만 아파하고 행복해져도 돼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길었던 악몽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상처는 깊게 남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